시각장애인 일반 중학교 국어교사 유창수. 둔한 성격인 줄만 알았던 그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야 망막색소 변성증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안경 끼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엄마, 아빠 얼굴도 또렷이 보이고 그날 밤으로 한글 다 떼고 숫자도 다 떼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그가 설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학원에 취직을 했는데 제 시력을 감추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집에 갇혀서 8년을 보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가족.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 일반 중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서 장애를 극복해서 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저를 보면서 좌절에 빠졌을 때 희망을 품고 또 슬픔에 젖었을 때 위로받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마음의 눈으로 소통하다. 시각장애인 국어교사 유창수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선생님이면 이제 학생들을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만 이렇게 듣고도 누군지 아세요? 시각장애인들은 목소리만 듣고도 다 사람들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네. 사실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때는 네. 꼭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유창수입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야 이제 예. 어느 학생인지를 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럼- 얘기 안 하면요. 가끔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 그럼 저는 그 친구들에게 네. 노래를 불러줍니다. 무슨 노래 불러주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성함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네.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참 그 좋은 방법이네요. 저만의 그렇죠? 비법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 유창수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오셨나요? 제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네. 눈이 멀었을 때 저를 받아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인생의 최악의 순간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최악의 순간에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최악의 순간에 새로운 길을 찾은 그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강연의 주제가 인생에 최악이란 없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소중한 얘기 귀를 기울여서 같이 듣겠습니다. 저 잡아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수입니다. 저는 대전의 한 공립 일반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얼굴과 눈빛은 전혀 볼 수 없지만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예전에 암흑의 세상에 갇혀 살면서 앞을 볼 수 없는 내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끝이 날 수 없다는 최악의 순간을 맞으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학교에 나오면서 교사가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인생에 최악이란 없구나,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도 또 새로운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긴 어둠을 지나며 깨달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세상을 보는 것은 남들과 좀 달랐습니다. 저는 충남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제 어릴 적 별명이 둔대발이었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행동이 둔하다, 행동이 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밤을 주우러 가면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밤을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부모님마저도 우리 창수가 순하다, 좀 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낮이면 하얀 안개 속에 온 세상이 뿌옇게 변하고 밤이 되면
깜깜한 암흑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뿌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신발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 책상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칠판 글씨는커녕 선생님 얼굴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 한 달 내내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학교에 데려다 주시면 금방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진 결과 망막 색소 변성증. 이 아이의 눈은 망막의 색소세포가 망가져서 영상이 뇌까지 전달이 안 된다 하는 질병이었어요. 안경을 끼면 0.1의 시력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실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0.1이지만 0.1에 불과한 시력이지만 그 시력으로 새로운 세상과 만났습니다. 그동안 뿌옇게만 보이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8살 때. 신당로에 다니는 버스도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신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를 시작했죠. 안경을 끼고 첫날 한글을 모두 뗐습니다. 숫자도 모두 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민도 시작되었습니다. 철이 들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내 눈이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장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행하는 버스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것을 본 한 여자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쟤 안 보이나 봐. 사실 그 여자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만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는데 그날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어머니께 돌아와서 따졌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렇게 낳을 거면 왜 낳으셨나요? 어머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춘기 시절 내내 눈물의 나라를 지냈습니다. 그러는 저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 선생님에게 나는 향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건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대는 시력검사 0.3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교직과정을 밟으며 국어과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 4학년을 지내면서 졸업할 무렵에는 글씨마저 읽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찾은 직장은 중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외워서 가르쳤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제가 안 보인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실력 있는 선생님, 원장님은 괜찮은데 내심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한 달 월급이 들어오는 날 용기를 내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과서에 글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전 그 소리를 듣고 절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8년 동안 긴 백수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정말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화원을 차리기 위해 꽃꽂이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생화를 자르는 꽃가위를 가지고 저는 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조화를 만드는 시간에는 글루건이라는 도구로 전기를 사용해 실리콘을 녹여서 접착제를 썼는데 제 손에 접착된 것입니다. 화원 접었습니다. 그 다음 시작한 건 비디오 대여점입니다. 사람을 채용하니까 인건비가 부담돼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어요. 비디오 대여점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사실 전 독신으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암으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제가 장애가 있으면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시면서 한을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젠 홀로 계신 어머님마저 그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예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녀는 2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친정 식구들을 모두 설득하고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 딸도 낳았습니다. 순풍순풍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행복의 날이 시작되면서 저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얻은 부채의 원리금 상환이 돌아왔습니다. 시력은 이제 완전히 잃어 빛과 어둠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커가는데 그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저 아이들한테 당당한 아빠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006년부터 시각장애인이 일반 학교에 임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0.3이라는 시력 제한이 철폐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도 꿈꾸던 그 선생님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화면에 글자가 뜨면 그걸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국어 이문 교재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한글 워드를 화면에 띄우면 컴퓨터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화면에 띄울 파일이 없는 거예요. 아내와 가족들, 복지관까지 매달려서 파일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묵자책을 하루 만에 배송받을 수 있는 건 저를 8개월에 걸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걸 8개월 동안 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2011년 1월 26일 임용고시 1차, 2차, 3차 과정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 이듬해 2012년 3월 대전에 있는 가오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말 설렜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엔 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과연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정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집에 가서 제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네가 지금까지 책에서 헬렌 켈러를 만난 건 이제부터 학교에서 유창 선생님을 만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이제부터 국어를 가장 잘할 기회를 얻은 거야, 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에 있던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이 좀 다릅니다. 제가 미리 판사할 내용을 노트북에 담아옵니다. 그럼 그 노트북을 프레젠테이션에 연결하고 아이들은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교과서를 읽어야 될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인적 지원한 보조교사를 통해서 대신 읽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런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활짝 열린 문은 보지 않는다. 사업에 망하셨습니까? 장애를 갖고 계십니까? 건강, 사업, 학업, 성적, 외모의 문이 모두 닫혀버려서
이제 모두 끝났구나,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린 다른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저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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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